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3일이 됩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병술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시고 다음으로 월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일간이 을목입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복습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에서 음목이 됩니다. 간목은 양목으로서 대림목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는 나무죠. 그래서 단단하고 곱고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라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 쉽게 말하면 은행나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소나무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보기보다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해요.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 내지는 목련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됐고, 회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풀과 같은 게 잡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꽃을 피우는 난초, 장미, 프리지아 여러 가지 꽃을 피우는 모든 그런 화초들이 다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을목 같은 경우, 회초, 화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는 다르게 간목은 대림목으로서 곧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을목 같은 경우 약간 국세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잡초로도 볼 수가 있죠. 쑥이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노방에서 자라는 그냥 여러 가지 이름 모를 풀꽃 같은 것도 있죠. 좀 어떤 거는 야생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꽃을 피우는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을목으로 보게 되는데,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을목은 그야말로 꽃을 활짝 피우는 난초, 수천만 원짜리, 뭐 어떤 거는 뭐 그 이상 가는 값어치가 있는 뭐 난초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난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렇게 좋은 화초가 될 수도 있고,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잡초도 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사주 국세의 짜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이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이 사주는 굉장히 좀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좀 괜찮은 사주 명식이 될 수도 있다. 내지는 이 사주는 좀 어렵다, 좀 살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주 보는 안목인 것이고, 그러한 안목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나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냐? 말씀드렸지만 동양 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즉 쉬운 말로 벌목한다는 얘기죠. 베어내서 쓰게 되는데,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 즉 톱이라든가 낫 같은 것, 낫으로 나무를 베진 않죠. 도끼 같은 것을 날을 벼러 가지고 해야지만 간목을 깔끔하게 베어낼 수 있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동양지목으로서 용도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요.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을목은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물이라고 하는, 저는 물하면 대체적으로 개수를 말하는 건데, 개수하고 병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물이 촉촉하게 있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고,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게 되면 을목이 뭐예요?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러한 목과 통명의 기상을 만방에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사주국세가 짜여지게 되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난초와 같은 것이고, 근데 어떤 국세는 토만 많고 수기가 없으면서 화도 없다, 화만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국세는 선인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떤 국세는 뭐예요? 그야말로 잡풀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 회초와 같기 때문에 뭘로 쓴다?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용도, 그러기 위해서 개수병화로서 일단 배합을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을목, 화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잡초와 같은 을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다? 월지가 어떤 월이냐에 따라서 그 사주 배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술월이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야지만 을목을 어떻게 배양할 줄 알겠죠. 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이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병화 없을 때는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4, 5월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뭐예요? 지난달에 다 공부를 했던 것이니까 4,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화보다는 월령 자체가 화가 왕하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유월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이 왕하죠. 신유월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신유월 이렇게 쓰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이 왕하고 뭐예요? 기운이 많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왕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좀 있게 되면은 개수로서는 을목을 배양하고 병화로서는 을목의 기량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이 화라고 하는 것, 물론 정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정화가 금의 기운을 좀 억제시켜 주죠. 원래 신유월 같은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힘이 있다? 숙살지기가 있어서 매우 차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피는 꽃은 들국화라든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자월에 이제 이거는 또 공부를 하겠지만 해자월은 일단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를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병화, 뿌리 있는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해월 자월에 월령 자체가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수는 별달리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해자월에 임수 내지는 계절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꽃나무가 얼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에 따라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또 달라지겠고요. 또 이거는 지금 인묘월, 사오월, 신유월, 해자월 이렇게 나눠졌지만 진술, 축, 미월은 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계월은 그 사계월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주 구성이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배합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술월의 을목, 즉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가 매우 왕하면서 이 토라고 하는 것, 즉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죠. 뭐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마른 땅입니다. 기온은 술월이 되면 하강하게 되겠고요. 매우 건조하죠. 쉬운 말로 냉장고 같은 거 보시면은 냉장고 안에는 냉동실 말고 냉장고 안에는 대체적으로 한 2, 3도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기온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오래 놔두게 되면 풀 같은 거, 파 같은 거 넣으면 다 마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신문지 같은 데다 이렇게 싸놔야지만 파 같은 것이라든가 과일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겠죠. 근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술토 자체는 습기도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목, 회초고요. 그 목적은 뭐냐면 꽃을 피우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월에 을목이 태어났다, 내지는 여러분들 술월에 지금 화분에다가 꽃이라든가 화초를 심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기온은 하강되어 있어서 차갑고요. 그 다음에 내가 꽃이라든가 화초를 심은 그 땅은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물 안 주고 따뜻한 햇볕만 비춰주면 될까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 화초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물기가 있어야, 땅에 물기가 있어야지만 씨앗은 발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화초는, 이미 발화가 된 화초는 그 발화된 것을 물기가 있어야지만 수분이라든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술월 같은 경우는 기온이 하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만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술월의 특징을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을 모르겠죠. 그냥 을목 입장에서 술토는 정제이니까 성격은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 잘 벌고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겠지만, 술월의 을목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체가 약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그런 것이고, 조금 더 건조해지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죽을 화초가 어떻게 뭐 직장 다니면서 하겠냐고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일간 을목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공부할 때 뭐예요? 일간은 주인공과 같다. 즉 아라고 했죠. 나 아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사주의 주인공이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일간을 간과하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사주 강의한 거 어떤 분 들어보면은 일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일간 필요 없고 그냥 월지하고 월주하고 연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이론이죠. 연주는 나의 조상인 거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주는 나의 조상인 거고, 태어난 것은 나의 환경인데, 뭐 내가 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지금 나의 처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해서 일간을 어떤 일간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사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엄청난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간을 모르게 되면 사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 그 원령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그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배합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 기온 하강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을목은 뭐예요?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명심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개수 아니면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해수인 큰 물인 임수를 쓰기보다는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건조한 땅에 물을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촉촉해서 을목이 그나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도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해요. 그죠? 근데 개수도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토가 왕하기 때문에 개수는 건조하고 이렇게 기온이 하강돼 있으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물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천간의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마르지 않고 꾸준히 을목과 토를 갖다가 윤토하고 윤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가 준비되어 있은 연후에 화를 보면 굉장히 좋겠죠. 자, 개수로서는, 뿌리 있는 개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술토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 주면서 병화가 있으면 을목이 가을의 을목, 늦가을의 을목이 꽃을 피우는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다거나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좋지 않을 겁니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금이 있어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금극목에서 상해하지 않고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화가 있어야지만 건조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의 핵심 뭐예요? 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단 그 수는 술월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의 생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되겠고요. 술토라고 하는 술월에 태어난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의 술토로 보게 되면 재성인 것이고요. 을목도 술토로 보게 되면 재성이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의 술을 보게 되면 재성이지만 편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간목 술은 편재격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재격이 아니라 을목 입장에서 술토는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수월에 태어난 목은 일간 약하기 때문에 재다 신약한 그런 특징, 아니면 신약 제왕으로 봐도 이렇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일간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라든가 비경 같은 것으로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술월은 건조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죠. 건조하면 어떤 나무도 어떤 풀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을목의 기운을 발산해 주게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개수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렸고요.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토, 자, 주는 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습토. 근데 지지로 놓고 봤을 때 건토는 술토와 미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습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와 그 다음에 진토가 되겠죠. 이 진술축미토 중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제일 좋게 내릴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토 중에, 진술축미토 중에 바로 진토가 됩니다. 진토. 왜냐하면 자, 을목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미토하고 진토에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미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모래에다가 간목 내지는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진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인묘진 동쪽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진중의 개수, 물기를 가지고 있고 진중의 을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 목의 기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 을목은 만약에 진술축미 토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토는 어떤 토? 진토를 보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술토를 봤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을목이 일지에서 밑으로 보게 되면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뭐예요? 술토도 마찬가지고 미토도 마찬가지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뿌리는 두었을지언정 을목은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다행히 연지에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을목이 자수에 뿌리를 둘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뿌리는 여기에 두지만은 뿌리 위에 둬서 을목이 어느 정도 약한 을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연간에 경금이 있어서 그래도 이 경금이 수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국세는 되는데, 문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화가 물론 을목의 기운을 발산해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역할, 목화통명의 역할을 하는데 수가 핵심이 되긴다 그랬죠.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해 주는데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경금을 갖다가 억제하기 때문에 요거는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를 생함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금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조금은 부당하다, 조금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만약에 또 이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병화가 없으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을 상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길반을 한 건데,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관경관으로 봐도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조금 더 수기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미중의 을목에 통근한 것이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를 볼 때는 수기를 얻느냐 내지는 을목의 뿌리를 더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 생시와 나쁜 생시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면 일단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생시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요거 자미 원진되니까 요거 나쁜 거 아닙니까? 미는 원진이라고 하죠. 원진.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건토가 있을 때,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건토가 있을 때 옆에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요 건토를 갖다가 습토, 즉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원진이 돼서 이거를 나쁘다 보기보다는, 자, 마른 땅에 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 미토가 습토화돼서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병화가 투출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충분히 뭐 수를 얻었기 때문에 경금이 조금 손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국세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정해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정해시. 여러분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도 있는데, 해는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이 해에 뿌리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미토하고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해미는 목 합력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을목이 해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미에 뿌리를 둘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해수가 있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토를 습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을목이 생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뿌리도 충분히 내릴 수 있죠. 병화로서 충분히 조우도 할 수 있겠고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금이 조금 손상받는 것은 그냥 봐줄만 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정축시 같은 경우 이건 좋지 못한 거예요. 정축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토가 습토이긴 하나 축미충하게 되면은 이건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다 깨지게 되겠고요. 또 축술미 삼형이 된다라고 하면 축술미 삼형이 되겠죠. 축술미 삼형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뭐 흉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축술미 삼형 말고 또 인사신 삼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사신 삼형 이렇게 돼서 뭐 좋다 나쁘다를 이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고 나쁘고는 실질적으로 일간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인사신사명 축술미사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같은 명식에서 수월에 건조하고 토가 왕할 때 축술미 사명이라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기가 많이 더 부족하게 진다라고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축술미 사명이 좋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운이라든가 지지로 금운 같은 것이 와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임목에 을목이 뿌리 드는 거 좋지만, 역시나 무토가 투출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 을목이 경금하고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을목은 화초와 같은 것이고 경금은 바위 덩어리와 에 비유한다고 하면 바위 밑에 있는 을목은 뭐예요? 손해를 볼 수 있다, 손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신사시 같은 경우 신금 투출하게 되면 을목은 바로 피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거 경진신사시 정관 경금이라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칠살인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가 매우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임오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술미형도 되지만 오미합화해서 화는 살아나게 되고요. 임수가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임수는 좀 큰 물이기 때문에 자칫 대운이라 세울 같은 데서 수운이라든가 금운 같은 것이 오게 되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을목이 부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겠고,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또 토가 많아지죠. 개수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연지에 있는 자수에 뿌리던 개수는 좀 약간 약합니다. 또 을목 자체가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재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토가 너무 수를 극하게 되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을 파하게 되죠. 이게 뭐죠? 이것이 탐재 타인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금이 좀 살아나서 토생금, 금생수 통관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병화가 있어서 또 금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갑신시 한번 보죠. 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을목이 뿌리 둘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미토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떤 간목 자체도 뿌리가 좀 약하지만은 이거는 을목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개갑은 될 수 있습니다. 등락개갑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내가 등락개갑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어려워서
형제 자매한테 도움을 얻었는데, 물론 그 형제 자매도 나를 도와주려고는 마음은 있는데, 그 형제 자매도 어떻게 돼요? 지금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는 않다. 근데 넉넉하진 않은데 인심이 있어서 나를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수목이 살아나 가지고, 목이 좀 살아나면은 사주 국세는 좀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